유방 조직 내에는 어떠한 형태도 외피에 쌓여져 있는 유방 보형물이 아닌 주사로 주입하는 것들은 적절한 확대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필러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어떤 종류의 필러도 정식으로 유방 확대 목적으로 허가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슴 확대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안전한 거는 유방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러를 넣어서 가슴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술들을 하고 있는데, 필러는 어떤 외피에 쌓여져 있지 않고 무작위로 가슴 내에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퍼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는 필러를 유방 확대 목적으로 허가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필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겠죠. 하지만 주사로 뭘 집어넣는다 하는 거는 항상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겪을 수가 있죠. 대개 필러는 체내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이제 백혈구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점점 용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일부 의사들은 흡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흡수라고 하면 일반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몸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에 그게 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요번에 보도에 나온 거는 그게 이제 다른 데로 흘러내려가서 유방 내에 있지 않고 배로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수를 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래쪽으로 내려서 풀룩하는 경우도 있고, 덩어리채로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러가 제대로 유방의 모양을 유지해 주기가 어려운 거죠. 필러만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필러를 제거하면서 다시 제대로 보형물 삽입을 통한 유방 확대를 할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든 전문 클리닉에 와서 해야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필러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죠. 대개는 근육 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는 근육 위에 아래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슴 수술할 때는 근육 아래에다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러는 일단 모두 제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필러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이렇게 한데 뭉쳐서 들어가 있어요. 유방전문센터에서 필러 제거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제거하고 나면 또 없어진 가슴 때문에 또 다시 납작해지니까 상실감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확대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수술 방식은 비슷합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가슴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필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형물 삽입을 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형물이 혹시 파열돼서 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아예 그 외피가 없는 거를 여기저기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왜 두려움이 없죠?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 쓰는 코이시브겔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외피에 둘러싸이는 안에 내용물이 있죠. 이게 새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빽이 터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흘러나가질 않아요. 흘러나가질 않는 응집력이 높은 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찢어진다 하더라도 몸에 퍼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료용 실리콘이 아닌 각종 필러는 유방 조직 내에 여기저기 찔러 넣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한데, 근데 일반인들 사고에는 그거는 수술이 아니니까 안전하고, 이거는 수술해서 넣는데 찢어지면은 큰일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다가 소나타에서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걸 탈 때 사람이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핸드폰이 갤럭시 1에서 10까지 가는 동안 업그레이드 되듯이, 보형물은 자꾸 발전을 할 때 전에 사용하던 거에 단점을 뭔가를 좀 보강해서 새로 나오고, 또 전에 사용하던 것 가운데 뭐가 좀 안 좋으니까 그거 좀 아쉬운 점을 보강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기본 틀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보형물이 딱히 뭐 검증 여부를 따질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새로 나온 보형물이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건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테크놀로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최근에 나온 보형물이 자기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찰을 통해서 이 사람은 꼭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과거의 것이지만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의사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죠. 우선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뭐 어떤 크기가 좋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제가 흔히 환자분들한테 얘기해요. 원하는 걸 다 얘기하세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할 테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기 편하시다는데 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생각만 하시면 돼요. 환자분이 자기가 어떤 개선하고 싶은 거, 어떻게 되고 싶은 거를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또는 어떤 모순되는 요구가 있지 않은지는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어느 분야나 다 그렇잖아요. 의사도 여러 종류의 의사가 있고 경험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뭐 처음 시작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거기서도 운이 좀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도 환자 운이 필요한 거고 환자도 의사 운이 필요한 건데, 좀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환자분한테도 어느 정도 의사 운은 좀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분들은 의사들을 잘 알아보고 감별하는 어떤 뭐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